예술 같은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예술가들이 있을 뿐이다라는 이 유명한 명언은 미술사가인 에른스트 곰브리치가 그의 명저 서양 미술사의 첫머리에 쓴 글입니다. 이는 감상자들이 예술이라는 추상적 관념에 갇히지 말고 모종의 선입견에서 벗어나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 예술가의 시선에 공감하며 그 맥락에 집중하라는 충고이기도 합니다. 감상자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작품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그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신은 현실에서 허구를 창조하고 있다며 풍자와 유머, 그리고 시니컬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흔한 주변 일상의 풍경을 컬러풀하게 캐치해냈던 영국 출신의 세계적 사진가 마틴 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가 작년 12월에 7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후 우리나라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서울시립사진미술관에서 위아 마틴 파라는 타이틀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대규모 회고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반갑게도 입장료 없이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가끔 우리들은 비싼 입장료를 지불하며 갤러리에 가서는 무엇을 어떻게 보고 이해를 해야 하나 난감해하면서 작품들을 둘러보다가 그곳을 나와서는 그저 유명한 작품을 보고 왔다는 정도로 만족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바로 마틴 파가 그의 사진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유명하다는 말은 작품이 훌륭하다는 말이 아니라 널리 알려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서 자신이 하는 일은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것을 사진 이미지로 기록하는 것으로 사진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 했던 마틴 파의 사진론에 대해 사진 역사가인 토마스 베스킨은 그를 우리 시대의 기록자로 평하며 때론 그가 지극히 잔혹한 거울을 우리들에게 들이대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시대의 시각적 단편을 기록해 나가던 마틴 파는 작년 12월에 7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틴 파의 작품이 유명하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의 사진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틴 파 자신도 알고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사진이 피사체에 가장 어색하고 촌스럽게 여겨지는 순간을 외장 플래시와 중형 카메라, 그리고 의도적으로 염가의 컬러 필름을 사용하여 인물들의 모습을 섬세하고 자극적으로 포착하는 방식이 인간에 대한 예의나 공감이 결여된 냉소적 관음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대표적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한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마틴 파가 1994년 매그넘 포토의 정회원 가입을 앞둔 당시에 다큐멘터리 중심의 매그넘 포토에서는 그의 작품을 두고 다큐멘터리 사진의 정의와 미학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일부 회원들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등의 가입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전쟁과 비극을 담는 것만이 다큐멘터리가 아니며 현대 소비사회의 속물성과 일상의 평범함 또한 가장 중요한 기록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기존 다큐멘터리 포토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슬아슬하게 가입하게 된 마틴 파는 이후 매그넘 포토의 회장직까지 맡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매그넘 포토는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로버트 카파 등이 설립한 포토 에이전시로 인도적 휴머니즘과 전쟁 기하 등 인류의 비극을 기록하는 숭고한 이념에 기초한 보도사진을 미학적 뿌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를 자신들의 사진 철학으로 삼고 있던 가입 반대 회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마틴 파는 키치한 소재, 즉 휴양지의 쓰레기나 화려한 패션, 정크 후드, 그리고 도대체 관광 목적이 무엇인지 모를 단체 관광객 등의 모습을 스트로보와 컬러 필름을 사용해 찍었는데, 전통파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의 눈에는 이 사진들이 다큐멘터리 포토라기보다는 팝아트나 상업적 비주얼로 보였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마틴 파의 작품은 우리가 평소에 조악하고 유치하고 촌스럽다, 즉 키치하다고 치부하며 외면하던 일상의 장면들을 특유의 연극적이고 유희적인 캠프적 시선으로 재포착하여 이를 사진예술 전면에 내세운 작가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굿배드 테이스트, 다시 말하자면 마틴 파는 촌스러운 피사체 배드 테이스트 요소를 가져다가 독창적 위트인 굿 테이스트로 재생산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캠프란 수잔 손택이 캠프에 관한 노트라는 그녀의 논문에서 정의했듯이
캠프는 과장됨이나 조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의도적으로 즐기며 미학화하는 감수성이자 연극적이고 과장된 태도를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객관적으로 촌스럽고 터무니없지만 그래서 오히려 너무 재미있고 시각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틴파는 극도로 화려하고 포화된 컬러, 플래시 직광, 클로즈업 렌즈를 사용해 상업주의와 소비 문화 속의 해학을 포착해 나갔습니다. 마틴파의 매그넘 가입을 반대했던 대표적 사진가로는 매그넘의 대표적인 종군 사진가인 필립 존스 그리피스와 두 말이 필요 없는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등이 있었으며 찬성파로는 엘리엇 어윗이나 고든 파크스 등이었는데 이들의 마틴의 사진에 내재해 있는 유머와 풍자의 가치를 알아보고 매그넘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면 시대의 변화에 맞춰 다큐멘터리의 범주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마틴파는 1994년 매그넘 정회원이 되기 전에 이미 소비 문화에 대한 다큐멘터리 사진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마틴파는 1952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영국 맨체스터 폴리테크닉, 현재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에서 사진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사진가인 윌리엄 에글스턴과 스티븐 쇼어, 조엘 마이로위츠, 그리고 영국의 피터 프레이저와 피터 미첼 등의 사진가들의 컬러 사진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틴파의 작품 특징인 비비드한 컬러의 사용은 1950년대의 포스트카드나 초기 코다크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마틴파의 사진을 보면서 너무나 일상적인 스냅 사진 같은 점에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소위 유명한 사진에서 보이는 것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존 유명 사진들에서 흔히 보이는 그 어떤 예술도 강요하지 않으며 노스텔지어나 로맨티시즘도 보이지 않는다고 모 유명 해외 미술 비평가의 평도 있습니다. 영상 첫머리에서 언급한 곰브리치의 명언 예술 같은 것은 사실은 없고 단지 예술가가 있다는 말을 상기시키게 됩니다. 대신에 그의 사진을 키치적 현실을 소재 삼아 캠프적 미학으로 승화시킨 사진으로 해석하는 것이 사진 역사에서 그를 평가하는 가장 정확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틴파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면서 우리들이 전시회에서 거의 빠짐없이 보게 되는 팜프렛이나 리플렛에 실려있는 철학적 용어와 난해한 언어로 쓰여진 워딩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 했으나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이는 수잔 손택이 자신의 저서인 해석에 반대한다에서 언급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때론 이 워딩들이 작품 감상 이해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소외감이나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틴파의 작품을 감상할 때에 그의 사진에서 미학적 아름다움을 찾으려 하며 감상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그저 작품에서 보여지는 시각적 유머와 사회적 풍자, 그리고 미적 연출 방식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며 감상자가 그 풍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할 때에 비로소 그의 사진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고 하는 평론가의 말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마틴파의 작품을 보면서 이태리 사진거장인 루이지 기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들은 일상의 평범함과 관광지를 사진 프레임에 담아냈다는 점에서 연관성을 지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는 마틴파의 사진이 현대 소비사회를 강렬한 색과 빛으로 폭로하는 외침이라면 루이지 기리의 사진은 일상의 풍경 속에 숨겨진 이미지의 실체를 잔잔한 색채를 통해 조용히 들여다보는 속삭임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참고로 마틴파의 작품 제작에 있어 카메라보다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외장 플래시였다고 합니다. 대낮 야외 촬영에서도 링 플래시를 직광으로 사용하여 그림자를 없애고 채도를 극대화하는 기법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필름은 프로용 슬라이드나 고급 네거티브 필름이 아닌 아마추어용 필름인 후지사 백수페리어나 아그파 울트라백 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포화된 컬러 작업을 위해서는 아마도 발색이나 콘트라스트가 부드러운 유럽제 렌즈보다는 일본제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를 이용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